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의치한약수 메디컬 모집 단위들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을 정리해드렸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이 메디컬 수시 전형 중 2026학년도에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 가능한 전형들, 즉 문디컬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문디컬에 대해 정리해드린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메디컬별로 확통, 사탐, 확통, 가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들을 모두 정리해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메디컬 및 상위권 자연 계열에서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 제한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니 확통, 사탐이야 당연히 문디컬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인문을 제외하면 모두 확률과 통계 응시를 허용할 시 미적분, 기하 응시 허용 조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통, 사탐은 미기 사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통, 과탐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이러한 조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따지자면 과학탐구를 굳이 선택하기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기회를 노리려는 학생들이 더욱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문계열 학생 중에 확통, 과탐 조합을 가져가는 학생이 아예 없다고는 또 할 수 없기도 하고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도 수학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을 시 전략적으로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 만큼 정리는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확통, 과탐 조건을 걸어둔 모집 단위에서 사회탐구 응시 자체는 해도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남은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을 통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세부사항은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자료에서는 여러가지 색을 활용하였는데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색으로 표기된 전형은 대학 자체에서 인문계열로 분리해둔 메디컬 모집 단위로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기한 전형은 대학에서 자연계열로 분리해두었지만 오늘의 기준인 확통, 사탐 또는 확통, 과탐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만족하는 전형들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만 따로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고 해도 대다수의 경우 교과 이수 상황을 정성평가하든 비교과 퀄리티에 있어서든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굳이 웬만해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고려하기 어려운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메이저 리서치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전형이 아닐 뿐더러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출제 범위 자체가 자연계열 교과들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 인문계열로 분류된 메디컬 논술 전형은 없기 때문에 논술 유형이 수학과학 논술이든 의학 논술이든 어쨌든 자연계열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빡세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속 자료에 있는 논술 전형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차원에서 확통 또는 사탐을 선택하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체크하시고요. 또한 주황색으로 표기한 전형들은 노란색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한데 전형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56%, 출결 7%, 봉사 7%, 교과 종합평가 30%처럼 학업 역량 평가 및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교과 100% 전형들과 달리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불리한 요소가 있는 전형들에 해당합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고 학생별로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는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주황색으로 표기된 전형이나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은 전형들은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합격하기는 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가 너무 힘든데 또는 과학탐구 진짜 죽어도 안 되겠는데 이 상태이지만 메디컬은 지원하고 싶을 때 고려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문계열 학생들은 초록색 그리고 일부 노란색 전형들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 팀장이 일부 노란색 전형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대학교 및 건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보며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2026학년도 전형계획 상이든 기존이 2025학년도 모집 단위든 간에 과학교과 또는 수학교과는 최소 몇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거나 하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했을 때도 문과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한편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보면 살짝 다릅니다. 의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 그리고 과학교과의 6과목 성적을 반영하고 과학 6과목은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아래에 과학 6과목이라는 필수 과목수를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이수 단위 합이 75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학년 때부터 인문계열 테크트리를 탄 학생들의 경우 어떤 조건이든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만 보면 지원 가능하지만 세부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지원 자격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 인문계열로 급 드리프트를 한 학생이든 어쩌다 보니 과학교과와 사회교과를 균형 있게 듣게 된
학생이든 2학년 때 과학 교과 과목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었다면 지원 가능할 것이고, 학교별로 과목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계산해 봤을 때 본인이 현재 인문계열 소속이더라도 세부적인 지원 자격을 만족했을 때 지원할 수 있기는 합니다. 건양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 본 결과 역시 이수 단위가 75 이상이라면 지원 자격에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학이나 과학 교과를 최소 몇 단위를 들어야 한다는 이수 단위 조건이나 특정 교과를 몇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든가, 과학 교과의 성적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동점자 기준에서 수학 과학 이수 단위가 더 많은 학생을 잘 쳐준다든가 등등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입학처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은 자연계열 위주의 대전쟁 속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전형을 잘 찾아보셔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확통이랑 과탐은 흔한 조합은 아니니 따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 콘텐츠에서는 확통, 사탐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건양대학교 의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들, 아주대학교 의학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교과 100%에다가 앞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까지 설명해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건양대학교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설명해드렸으나 해당 전형의 경우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이 건양대학교 의학과 면접은 지난해 2025학년도 문디컬 전형 정리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에 대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계열을 막론하고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기는 한데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다소 독특하기는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성적이 우수한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제 입결을 확인해 보셔도 그렇지만, 의예과는 모든 학생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적용하면 내신이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중요한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이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만약 국어, 수학, 사회 교과의 성적이 가장 우수해서 1.0이 나온 학생이더라도 갑자기 영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동점자 중에서 1순위로 잘리겠죠.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 최초 합격자 10명을 가려야 하는데, 만약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수 단위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영어는 그렇다고 쳐도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 과학 이수 단위가 적을 가능성이 크니 밀릴 수 있겠죠. 상황이 다양하기는 하고 어느 정도까지 동점자 싸움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는 합니다. 일단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은 2026학년도에 정확히 어떤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할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니 동점자 처리 기준이 이처럼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고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요약하자면 유일한 인문계열 치과대학 선발 모집 단위인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 학생부 종합 전형, 강릉 원주대학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전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원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 계열이 유일하겠죠. 다만 이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전부터도 2명만을 선발해 왔던 바늘구멍 전형이라 선뜻 지원하기에도, 그리고 합격은 더더욱 어려운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한의과대학은 그래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원광대학교 한의학과가 인문계열 학생만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형들이 많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를 응시해야 한다고 칸막이를 확실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위적분 기하를 응시하기로 선택한 문과 상위권 학생들 역시 해당 전형들에는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 또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인문은 수학 영역은 아니지만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로 칸막이를 치고 있고, 미적 사탐 조합인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이든 자연계열 학생이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메디컬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넘어오듯 자연계열 학생들이 혹시 이러한 인문계열 메디컬로 지원을 하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디컬은 메인이 자연계열 학생들인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자연계열을 분리해 두었다는 것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원하는 어떠한 주된 역량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이를 덜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여 교과 성적이든 비교과든 둘 다 잘 관리해 인문과 자연 둘 다의 역량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학생의 역량은 좋으나 원래의 진영이자 선발 규모도 더 클
자연 계열이 아니라 인문 계열에서 굳이 싸우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문 계열 한의학과 지망생이 한의학과 지원을 위해 만들 수 있는 비교과 및 역량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콘텐츠를 통해 설명한 바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의 경우 일단 자연 계열 모집 단위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역시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로 제한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성적만 반영하기에 미적 사탐 학생들도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회색 표기를 하고 자료에 넣어두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라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약학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중앙대학교 약학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부교과 차학생부교과 전형 및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은 인문계열이 TO를 빼두었던 전공이지만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에서 모두 자연계열로만 선발하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부교과 차학생부교과 전형은 교과면접 전형인데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반한 면접은 아닙니다. 입학 초에 이 팀장이 문의해본 결과 약학대학 지원 학생은 지원자의 약학인재로서의 가치관, 인성,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면접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역시 생활기록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이전 내용이니 확실한 내용은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학대학에 소속된 또 다른 모집 단위인 한약학과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적은 만큼 따로 나누지는 않았으며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제한은 따로 없으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종합 평가를 하거나 과학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눈에 띄는 한약학과 전형은 없습니다.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에서 신기한 점은 한약학과 한정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자가 전북, 전남, 광주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수시 전형으로 수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께서는 자연계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전형이 딱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시 전형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수의과대학 입시 자체가 규모가 작고 매니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바늘 구멍들 사이에서 틈새를 찾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메디컬 모집 단위들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고려할 만한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차 메디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던 상황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박차를 가해 최근 자연계열 학생들은 물론 인문계열 학생들께서도 메디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할 만한 메디컬이 있을지 물어보시는 문과 학생들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올해는 특별히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메디컬 지망 학생들을 위해 메디컬 튜토리얼 콘텐츠를 힘을 주어 제작할 예정이니 해당 시리즈를 꼼꼼히 살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도 메디컬을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